라헬의 운명적 사랑과 희생의 여정. 창세기 29장에서 라헬은 하란의 들판 우물가에서 야곱을 처음 만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목동의 딸이 아니에요. 라헬은 라반의 딸 야곱의 외사촌 그리고 운명적으로 얽힌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 희생 그리고 고난이 얽힌 드라마틱한 서사예요. 라헬의 삶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빛나는 한 여인의 여정입니다. 이건 2시간짜리 로맨스 영화처럼 심장을 쿵쾅거리게 할 이야기입니다. 라헬의 MBTI를 ENFP 활기찬 이상주의자로 추정하며 그녀의 감정과 선택을 깊이 들여다볼게요. 라헬의 이야기는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형에서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쳤죠. 그는 낯선 땅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양을 몰고 나타난 여인 라헬. 성경은 그녀를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났다고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로맨스 영화의 첫 만남 같아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우물, 양떼를 몰며 다가오는 라헬, 그리고 그녀를 본 순간 심장이 뛴 야곱. 야곱은 무거운 우물 뚜껑을 홀로 열어 라헬의 양에게 물을 주고 그녀가 외사촌임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운명적인 끌림의 시작이죠. MBTI 관점에서 라헬의 ENFP 성향은 그녀의 첫 등장에서 드러납니다. ENFP는 활기차고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며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졌죠. 라헬은 양을 몰며 우물가에 나타나 낯선 야곱과 자연스럽게 교감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에너지는 야곱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을 거예요. ENFP의 이상주의는 라헬이 야곱을 처음 본 순간 단순한 외사촌이 아닌 운명의 상대를 직감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야곱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에 끌렸을 거예요. 이 장면은 ENFP의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매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왜 야곱을 좋아했나? 라헬이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그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야곱은 낯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 힘든 노동을 망설임 없이 수행했어요. ENFP인 라헬은 이런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받았을 거예요. 야곱의 MBTI를 ISTJ로 추정하면 그의 꾸준한 성격은 라헬의 이상주의와 완벽히 조화를 이루죠. 라헬은 야곱의 눈빛에서 그녀를 위한 헌신과 미래를 보았을 거예요. 이 첫 만남은 단순한 스파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연결하는 불꽃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라반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라반은 7년 동안 나를 섬기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죠. 성경은 이 7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과 같았더라. 이 구절은 로맨스 영화의 명대사급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그녀를 향한 사랑은 강렬했어요. 라헬 역시 이 기간 동안 야곱의 헌신을 보며 더 깊이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MBTI 관점에서 ENFP인 라헬은 감정과 이상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야곱의 7년 헌신을 보며 그의 진심을 확신했어요. ENFP는 상대의 열정과 헌신에 큰 가치를 두는데 야곱의 ISTJ 성향 책임감과 꾸준함은 라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라헬은 야곱이 자신을 위해 보여준 끈기와 사랑에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녀는 단순히 외모나 첫인상이 아니라 야곱의 행동에서 나오는 진실된 마음에 끌렸습니다. ENFP의 이상주의는 야곱과의 미래를 꿈꾸며 그녀를 더 깊이 사랑에 빠지게 했어요. 문화적 배경 당시 하란의 결혼 관습에 신부 대가는 흔한 일이었어요. 라반은 야곱의 노동을 신부 대가로 요구했죠. 라헬은 이 과정에서 야곱의 헌신을 지켜보며 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꼈을 거예요. 이 7년은 라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ENFP 성향은 이 기다림을 낭만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매일 야곱의 노력과 사랑을 떠올리며 설렜을 거예요. 마치 로맨스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왜 야곱을 좋아했나? 라헬은 야곱의 끈기와 헌신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ENFP는 사람들의 진심과 가능성을 보는데 탁월하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일했는데 이는 라헬에게 이 남자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야곱의 ISTJ 성향은 그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었고 라헬의 이상주의는 그를 운명의 남자로 만들었죠. 이 7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키우는 낭만적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맞습니다. 7년 뒤 결혼식 날 밤 라반은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당시 관습상
장녀가 먼저 결혼해야 했고 라반은 이를 빌미로 야곱을 속였죠.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레아와 결혼했음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라헬은 이 순간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녀는 야곱을 위해 7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함께할 순간을 꿈꿨는데 아버지의 속임수로 사랑하는 사람을 언니와 공유해야 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추가로 7년을 일하면 라헬도 아내로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야곱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ENFP인 라헬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사랑에 몰입하는 성향이 강해요. 레아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깊은 상처와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ENFP의 낙관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격 덕분에 라헬은 포기하지 않고 야곱과의 사랑을 지켰어요. 그녀는 야곱이 자신을 위해 추가로 7년을 일하겠다는 결정을 보며 그의 사랑이 진짜임을 다시 확인했을 거예요. ENFP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죠. 라헬은 레아와의 경쟁 속에서도 야곱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그녀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라헬의 감정, 이 장면은 로맨스 영화의 갈등 클라이맥스예요. 라헬은 아버지의 배신과 언니 레아의 존재로 인해 질투와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ENFP 성향은 야곱과의 미래를 꿈꾸며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그녀는 야곱의 눈빛, 그의 헌신을 떠올리며 이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순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거예요. 라헬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왜 야곱을 좋아했나? 이 배신 속에서도 라헬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추가로 7년을 일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라헬은 그의 헌신과 책임감, ISTJ 성향에 더 깊이 끌렸을 거예요. ENFP는 상대의 진심과 희생에 큰 가치를 두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 2배의 시간을 바쳤고 이는 라헬에게 이 남자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이 갈등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헬은 결국 야곱의 2번째 아내가 되지만 가정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죠. 반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절규해요. 이 장면은 라헬의 깊은 갈망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ENFP의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녀는 사랑하는 야곱의 아이를 낳고 싶었고 레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느낌에 괴로웠어요.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고 레아도 여종 실바를 통해 가드와 아셀을 낳습니다. 이 경쟁은 치열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는 요셉을 낳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며 기뻐하고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가 되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라헬의 ENFP 성향은 그녀의 감정적 절규와 희망에서 드러납니다. ENFP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 야곱의 아이를 위해 강렬하게 갈망하죠. 레아와의 경쟁은 라헬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녀는 낙관적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을 낳은 순간 라헬의 ENFP 특성은 그녀가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빛납니다. 그녀는 야곱의 사랑과 아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녀의 열정과 감성은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강렬했죠. 문화적 배경 당시 다재는 흔했지만 자녀는 가문의 계승과 명예를 상징했어요. 라헬은 레아가 자녀를 낳는 동안 자신의 불임으로 인해 사회적 감정적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ENFP 성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했고 요셉의 탄생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자 사랑의 결실이었어요. 왜 야곱을 좋아했나? 라헬은 레아와의 경쟁 속에서도 야곱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위로였죠. ENFP는 상대의 진심에 민감한데 야곱의 헌신, 14년의 노동은 라헬을 향한 애정으로 그녀의 마음을 계속 붙잡았어요. 야곱의 ISTJ 성향은 라헬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그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이상적 미래를 그렸어요. 라헬의 이야기는 창세기 35장에서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습니다. 그녀는 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어려운 해산 끝에 생명을 잃어요. 죽기 직전 라헬은 아들을 내 고통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그를 오른손의 아들, 즉 축복이라 이름 지었죠. 라헬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그녀는 사랑하는 야곱의 아이를 낳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이는 희생적 순간처럼 강렬합니다.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남아있어요.
ENFP인 라헬은 자신의 사랑과 이삭 야곱의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녀의 죽음은 ENFP의 열정과 희생 정신을 보여줍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생명을 바쳤죠. ENFP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데 라헬의 최후는 그녀가 야곱과 가정을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해요. 왜 야곱을 좋아했나? 라헬의 마지막 순간에도 야곱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베냐민을 낳으며 생명을 잇는 과정에서 그녀는 야곱의 가정을 완성하려는 마음을 보여줬죠. ENFP의 이상주의는 그녀가 야곱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했고 야곱의 ISTJ 성향 책임감과 헌신은 그녀에게 평생의 신뢰를 주었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믿었을 거예요. 라헬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물가에서의 운명적 만남, 7년의 헌신, 레아와의 갈등, 요셉과 베냐민의 탄생, 그리고 최후의 희생까지 그녀의 삶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입니다. 라헬은 ENFP로서 사랑과 이상을 위해 살았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여성들에게 로맨스 영화처럼 다가갈 거예요. 야곱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빛나는 헌신이었죠. 라헬의 ENFP와 사랑의 이유. 활기찬 에너지. 라헬은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ENFP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성격으로 그를 끌어들였어요. 그녀의 웃음과 에너지는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상주의 라헬은 야곱과의 미래를 꿈꿨고 그의 헌신, 14년 노동을 보며 운명적 사랑을 확신했어요. ENFP는 상대의 진심에 깊이 감동받죠. 레아와의 경쟁, 불임의 고통 속에서도 라헬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의 탄생은 그녀의 낙관적 믿음의 결실입니다. 라헬은 야곱과 가정을 위해 생명을 바쳤어요. ENFP의 열정은 그녀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원동력이었죠. 라헬은 야곱의 ISTJ 성향, 책임감, 꾸준함에 끌렸어요. 그는 그녀를 위해 14년을 일했고 레아와의 결혼 속에서도 라헬을 더 사랑했죠. 이 헌신은 라헬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었고 그녀는 야곱을 통해 자신의 이상적 사랑을 실현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얽힌 운명적 로맨스예요. 라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녀는 사랑을 위해 기다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희생한 여성이에요. 창세기 29-35장은 그녀의 삶을 로맨스 영화처럼 그려냅니다. 우물가에서의 설렘, 7년의 기다림, 레아와의 갈등, 요셉과 베냐민의 탄생, 그리고 최후의 희생까지. 라헬은 ENFP로서 사랑과 이상을 위해 살았죠. 라헬의 7년은 며칠 같았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죠.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